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5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보잉 737 맥스 8 소위 잇단 추락사고 346명이 죽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는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한 이 비행기가 12분 만에 바다로 떨어져서 189명이 죽었고, 그리고 3월 10일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을 이륙한 직후 6분 만에 추락해서 또 157명이 죽었습니다. 합쳐서 346명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보잉이 잘만 했으면, 아니 원칙대로만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보잉의 도덕성이 치명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세계 항공사에서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변명과 은폐와 책임 회피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346명의 목숨이 달아났습니다. 어제 이디오피아 항공 사고에 대한 추락사고에 대한 제1차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디오피아 정부의 말하자면 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항공은 아주 좋은 항공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항공사를 만들겠다고 지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오랫동안 내전 상태가 계속됐지만 그게 마무리가 되고 좀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나라를 만들 때 가장 대표적인 회사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게 좋은 항공사입니다. 좋은 항공사.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항공사의 이미지가 그 나라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야 하여 아주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좋은 항공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는 그 항공사 책임이 아닙니다. 이 보잉의 책임입니다. 어제 제1차 발표에서는 그동안에 블랙박스를 수거를 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조종실에 달려있는 두 가지 장치입니다. 하나는 녹음 장치, 그리고 기록 장치입니다.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은 자동 항법 장치의 고장이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매뉴얼대로 그 오작동, 자동 항법 장치가 오작동이 난 데 대해서 매뉴얼대로 대응했지만은 결국 비행기가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동 항법 장치란 것은 뭐냐? 바로 보잉 737 맥스 8에 새로 설치한 계기, 그게 자동 실속 방지 장치, MCAS라는 기계, 이게 오작동을 했다. 왜 오작동을 했느냐? 센서가 오작동을 했다. 센서는 뭐냐? 비행기 머리 오른쪽에 붙어 있는 비행기의 각도를 재는 감지기입니다. 각도를 재는 감지기가 실제보다도 60도나 틀리게 각도를 입력시켰다는 겁니다. 아주 거의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비행기를 괜히 60도나 들리는 것처럼, 60도나 들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주니까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이렇게 내리 꽂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조종사들이 이때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스위치 두 개를 돌려가지고 일단 자동 항법 장치를 해제를 한 다음에 또 다른 계기를 돌려가지고 비행기의 이 기술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 세 가지 동작을 했답니다. 했는데도 이 비행기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또 비행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하니까 또 조종사들이 길을 쓰고 해서 다시 올렸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기복을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맹렬한 속도로 시속 한 800km가 넘는 맹렬한 속도로 지상에 떨어져 가지고 157명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풀업 이 조종관을 당겨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막 녹음이, 그런 절박한 목소리가 녹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은 센서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센서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하니까 작동하지 않아야 할 엔티 스톨 시스템,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해가지고 비행기를 밑으로 기술을 내리는 것, 이게 또 이게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 보잉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대응 조치를 취해도 밑으로 떨어지던 비행기가 바로 잡히지 않더라. 기수가 올라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다. 매뉴얼 시키는 대로 해도 결국은 비행기는 떨어지고 말았다. 이런 결론이니까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실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지금 비로소 이렇게 아디스아바바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자 이제 비로소 보잉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작년 10월 말에 빨리 인정을 하고 지금 돌리고 있는 비행기는 일단 비행 금지를 요청을 하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나눠주겠다 하면서 조종사들에게 특별한 이 훈련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번에 죽은 157명의 목숨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보잉은 작년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보잉은 잘못한 게 없다. 보잉의 시스템은 최고다. 믿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고를 또 부른 거죠. 분명히 이제 보잉이 설계한 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는 뭐 확정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언론의 추측 보도, 추리적 보도였는데 이번에 에티오피아 항공이 그런 사고를 내고 최초의 결과 보고가 나오고 그것을 보잉이 인정함으로써 이제는 사실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즉 문제를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비행기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에어버스가 에어 A320이라는 기종을 내놓으니까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잉이 서둘러서 737 맥스 8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키웠습니다. 엔진을 좀 무겁게 키워서 동체에 다니까 이 비행기가 평평하게 가지 않고 가끔 기수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기수가 올라가면은 이게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속을 해가지고 즉 양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새로 달았습니다. 여기에 새로 달았습니다. MCAS라는 이 장치를 여기에 새로 달았습니다. 문제는 보잉이 새로 단 이 장치에 대해서 항공사나 조종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설명도 하지 않고 이 새로운 계기에 적응하는 훈련도 시키지 않고 비행기를 몰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 절차에 대해서 FAA, 미국 연방 항공청이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 비행기 설계도 인정을 하고 새로 단 장치에 대한 숙지 노력 없이도 비행기를 몰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행기만 잘 팔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정작 비행기 안전에 관해서는 FAA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형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들 중에는 이런 MCAS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리핑을 받을 때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2시간 정도 새 비행기에 대해서 이 노트북을 켜놓고 설명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고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이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언제 작동하느냐 하면은 이 비행기의 각도를 재는 센서가 2개가 앞에 붙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기체가 상당 몇 도 이상 들렸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렸다. 센서가 2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상적으로 돌고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보냈을 때도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흔히 있는 비행기는 계기의 조합품입니다. 수십만 부품이 있고 계기가 조종사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수백 개가 그 계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계기가 오작동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 그 계기가 하나가 오작동을 해도 다른 계기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이 보안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센서가 오작동을 하면은 그게 보안 장치 없이 센서 하나만 오작동을 해도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계기 하나가 잘못되어도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비행기가 예컨대 보잉 747은 엔진이 4개인데 4개 중에 2개가 꺼져도 살아있는 2개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했다는 자동 실속 방지 장치는 센서가 오작동을 하면은 바로 중간에 완충 장치 없이 바로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해 가지고 비행기를 그냥 추락시켜 버린다 하는 사태로 아주 위험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비행기가 근사한데 그 내부에 보면은 아주 치명적 결함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번 아디스아베바 사고로서 이 비행기가 지금 오작동을 해가지고 비행기 각도 오작동을 해가지고 실속 방지 장치가 오작동을 했다. 그래서 비행기를 밑으로 내리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매뉴얼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알면서도 사고를 만나고 말았다. 알면서도 대응 동작을 했지만은 그게 기계에 먹혀들지 않고 결국 비행기는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게 그냥 한 줄로 쫙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계 잘못, 감독 잘못, 센서의 보안 장치 없는 센서, 그 다음에 이 자동 항법 장치를 조종사들한테 충분히 숙지시키지 못한 교육의 불비, 그 다음에 자동 항법 장치가 잘못 작동할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그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잘못되었다. 한 5개, 6개가 잘못된 게 쫙 연결이 되니까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보잉도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보잉은 이 비행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이게 보잉 737 시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10,000대가 팔린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 최신형은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미 350대가 팔리고 있고요. 그 중에 5,000대가 이미 주문을 받았습니다. 5,000대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보잉사로서는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존폐의 위기입니다. 워낙 이 사고의 이 처리 과정에서 워낙 보잉이 실수를 하고 도덕성이 문제가 보였습니다. 은폐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더구나 346명이 죽었습니다. 수습이 문제입니다. 빨리 이 보안 조치를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비행기 설계부터 잘못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시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받아 놓은 약 5,000대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한 대가 1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어치의 오다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약 1,000억 달러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행기를 잘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350대를 이미 팔았습니다. 보잉 737 맥스 8.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지금 비행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다 받아놓은 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취소하는 회사가 항공사가 몇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할 거냐. 또 수많은 수사기관 또는 행정지도관계에서 지금 보잉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 미국 검찰, 또 미국의 국토부 등이 나서가지고. 어쨌든 이 사건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하다가 보니까 보잉이라는 회사가 돈벌이, 즉 라이벌 되는 회사보다 더 많은 비행기를 팔아야 되겠다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안전을 희생한 겁니다. 안전을 희생한 겁니다. 그것을 막아야 할 FAA가 항공사 편을 들었다. 그 결과로서 346명이 죽었다. 안전과 이 돈벌이는 가끔 상충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돈도 좋지만 사람 생명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을 보잉이 포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